오늘 그 8주째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이 마지막이라는 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의미를 부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8주 동안,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8주 주제로 제가 선택한 것은 사르트르의 증여론입니다. 아마 사르트르를 좀 아시는 분들도, 사르트르하고 증여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사르트르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상학, 그 다음에 존재론, 그러니까 존재함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변이법정성 비판, 해서 약간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르트르의 어떤 증여론 하게 되면 좀 낯선 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르트르에게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증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제 자랑이 돼서 좀 곤란한데, 말씀드릴까 말까 좀 그런데, 일본에 이제 아주 사르트르 학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저 친구 한 명이 이제 거기에 지금 총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학회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불어 불문학회죠. 거기도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오 사와다라고 이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파리 일대학에서 철학으로 사르트르를 이렇게 전공하면서 자기가 전공했던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증여론 이런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사르트르 증여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는 친구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2005년도에 그 사르트르 탄생 100주년 기념 콜로퀴움이 열렸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사르트르의 증여론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제 사르트르 연구자들이 이 분야는 사르트르 연구에서 상당히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2005년 정도인데, 그래서 문집을 이제 그 책으로 낼 때, 그 친구, 그러니까 일본 친구의 글을 갖다가 제일 먼저 실는 걸로 결정을 그때 봤었어요. 근데 아직 지금 책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약속이 유효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제 사르트르에서 증여론 하게 되면 좀 낯선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요사이 새로이 많이 연구되어지는 주제고 특히 사르트르의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히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띠는 그런 사회, 즉 초월적 가치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어떤 인간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장치가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동이랄지 이런 것이 좀 윤리적이다랄지 도덕적이다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게 바로 이 증여 나눔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국내에서도 이제 나눔, 그다음에 기부, 증여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강조되어지고 그것들의 중요성이 이제 높이 평가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가끔 그런 것들을 신문 기사에서 보죠. 저희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죠? 빌 게이츠랄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산의 반 이상을 갖다가 그게 거의 수천억 달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사회에 어떤 기부를 하고 환원하고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또 미국에서의 어떤 자원봉사자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등등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가 나름대로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지수가 대단히 높은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회를 갖다 우리가 부러워하죠. 그죠? 이런 것인데,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어쩌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에서, 그죠? 나눔이랄지, 그죠? 그 다음에 기부, 기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어떤, 어떤 행동의 어떤 지침으로 좀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초가 되게 되면 이제 방송이랄지 신문이랄지 이런 데서 이제 자기들 방송 또는 신문에서 1년 동안의 어떤 어떤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이 보도도 하고 그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 내세우는 가운데, 상당 부분 뭐죠, 나눔에 대한 실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서 뭐죠, 뭐, 나눔 축제랄지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죠, 오늘 같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저희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지하철에서도 뭐죠,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도 곧 뭐, 12월 달이 되게 되면 뭐, 구세군 난비가 울리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유니세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프리카, 뭐, 아동,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뿌듯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기분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기부입니다. 그래서 증여, 기부, 약간의 용어 차이는 있지만 그런 나눔, 기부, 증여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시작하면서 중간 부분에 이제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쓴 증여론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국내에서 번역돼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책인데, 제 개인적인 책으로는, 꼭 한번 읽어두시면 좋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물론, 한길사에서 나온 책은 이제 하드커버에다가 이제 약간의 해설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상당히 두꺼운 책이 되어버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증여, 그 다음에 증여의 특징, 그 다음에 도덕 정립에 관련해서 증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제인 사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여 어떤 기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데리다. 선생님, 데리다 그러면 전부 다 해체만 이렇게 기억나는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데리다가 기부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프랑스 작가 중에 가장 중요한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 바따이유,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모스의 증여론인데, 모스는 누구냐 하면, 마르셀 모스는 이제 사회학자고 인류학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의 유명한 에밀 디르케임, 디르케임,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데, 디르케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조카로 알려져 있고, 증여론은 사회학 연보에 처음으로 실렸고, 사회학과 인류학이라는 책에서 지금 수록되어 있고, 지금 이 책이 아마 곧 번역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한길사에서 한길 그레이트 북스에서 이제 이상률 선생님이 옮기신 게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증여론의 정확한 제목은 증여론 고대 사회에서의 교환의 형태와 이규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낯선 제목인데. 증여론의 주제는 미개 또는 태고 유형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옛날 사회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경우, 선물이죠. 의무적으로 담례를 하게 하는 법이나 이해관계 규칙은 무엇인가? 받은 물건에는 어떤 의미 있기에 수증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담례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쌤을 저기 이제 모스가 이 증여론을 쓴 배경이 뭐냐면, 모스는 아주 철저한 사회 좌파 인사였습니다. 좌파 학자였고, 이제 어떤 나눔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참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1920년대 이제 초반이죠. 그때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극도로 발달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스의 고민은 뭐였냐면, 자본주의가 그렇게 이제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눠 먹는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부의 어떤 균등한 분배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형태의 어떤 그런 어떤 사회 형태로 나가는 것을 이제 목격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자본주의 어떤 그런 폐단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모스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미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행해졌던 어떤 선물, 그러니까 증여죠. 이게 이제 선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얼핏 생각하시기에 선물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고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도 기분이 좋고 선물을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짜라는 어떤 그런 기분인데, 그러니까 모스가 이제 증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 중반에 어떤 모스가 그러니까 모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살고 있던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이 증여, 고대사의 어떤 증여랄지 이런 행위를 갖다 고찰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 다음에는 절망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마르스 모스가 보는 증여는 뭐냐면 어떤 식의 특징을 갖는 행위냐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어떤 공짜랄지 이런 어떤 뭐 자비랄지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경제적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그러면 이제 그 비경제적 이성,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윤 창출이랄지 이익이랄지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 같고 공짜고 정말 그 좋은 행위 같은데 그걸 따져보고 분석해 보니까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철저한 어떤 경제적 이성, 즉 자본주의를 이끌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르셀 모스의 그 증여론이 이제 갖는 어떤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증여 체계로부터 그 1920년대 어떤 그 모스가 고민했던 어떤 그런 사회를 갖다가 구조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전거라고 그럴까 단서를 갖다가 이렇게 캐치하게 된다고 그죠. 이게 이제 모스의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성인데 여하튼 간에요. 모스가 생각하는 증여의 의의는 첫 번째 의의는 현대사회를 포함한 여러 사회에서 거래의 성질, 그죠? 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교환과 계약의 현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모든 형태의 교환에 스며들어 있는 법칙, 규칙, 가령 경제적 이성, 경제적 논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증여 행위로부터 도덕적으로 유용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은 뭐 비교 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어떤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포틀레츠입니다. 포틀레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한 부족이 부족 구성원들 사이에 위계 질서나 다른 부족들과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이 부족이 소유한 물건들을 주거나 파괴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포틀레츠라고 하는 것은 그 치누쿠족은 이제 그 미국 북서부 콜롬비아강 유역에 사는 인디안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치누쿠족의 그 언어로서 식사를 제공하다 또는 소비하다 등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쌤들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 부족들이 이제 여러 부족들이 있을 때 어떤 부족이 더 힘이 세지 그러면 저기 싸움을 잘하는 부족이 더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가서 그냥 점령해버리면 부족이 힘이 세는데 그런 게 지나고 이제 평화적인 어떤 상태에서 그 부족하고 우리 부족하고 어디가 더 셀까? 이런 걸 하고 그런 어떤 힘겨루기를 할 때, 평화적인 시대에 힘겨루기를 할 때 또는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부족의 족장에 또 딸이 있다 그러면 이 딸을 갖다가 자기들 부족 내에서 신랑감을 못 구하고 다른 부족에 있는 족장의 아들이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혼사 같은 걸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면 이제 쉽게 이제 그런 걸 상상하게 되면은 이쪽 딸 가진 집안 그 족장 부족에서 이제 이쪽 아들 가진 그 부족에다가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초건소를 넣게 되죠. 그죠? 이만저만 하니까 자네 아들 나한테 주소. 이런 거죠. 사유로 삼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싸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신편에 이제 금도 넣고, 은도 넣고, 하여튼 귀한, 보물들을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족에서 그 족장이 그걸 이렇게 보고, 정말 고맙더랄지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쪽 부족의 어떤 신하가 보는 앞에서 거기서 이제 사신들이 이제 그죠? 그 사신들 앞에서 이걸 갖다 다 막 불태워버리고 막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얘네들이 사신들이 갈 때 자기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그죠? 훨씬 더 많은 금문 보화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걸 보고 정말 우리 딸을 위해서 보냈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이걸 다 막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다시 또 그보다 더 많은 그런 양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포틀레츠인데, 포틀레츠가 이제 물건을 파괴하고 이제 태우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결국은 힘의 어떤 겨루기입니다. 힘겨루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포틀레츠의 어떤 잔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남아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그런 그 관계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제 사람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점심 뭐 내가 오늘 한 개 살게 뭐 내가 오늘 차 한 잔 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죠 안 사잖아요. 그러면 금세 관계가 빵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혼수 있죠 혼수. 선생님들 결혼하셨어요? 혼수 이거 커다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들 가진 집에서 딸 가진 집에서 뭐죠 뭐 혼수를 하는데 그 뭐죠 저쪽 집안에 마음에 안 들겠다 그러면은 평생 가서 고생 뭐 욕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포트레트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뭐죠 그 고대 사회에서 부족들 사이의 평화적 시기에서 경쟁 관계에서 힘의 구호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부족들끼리 경쟁이고 이때 경쟁은 각 부족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태우거나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제일 많이 주고 제일 많이 파괴할 수 있는 자 또는 부족이 힘이 제일 센 자가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포트레트 산재라고 하는 것은 혼수고 사실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게 되면 요새는 세상 참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만 하더라도 뭐 연합장 써야 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뭐 카드 써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도 이제 물론 인터넷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퇴조되긴 했다 할지라도 일본은 이게 굉장히 발달이 있고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게 되면 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일종의 증답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문화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뭐 시대졌던 사람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쫙 리스팅을 해가지고 뭐 1번부터 50번까지는 뭐 연합장에다가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만원짜리 선물 딱 보내고 그 다음에 뭐 5천원짜리 선물 딱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뭐죠 어떤 답례로서 뭐가 안 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뭐죠 이게 인간관계가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혹시 일본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에 맺으려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본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만나거나 아니면 헤어질 때 뭐 인사할 때 보게 되면 인사를 이쪽 사람이 10번 하면 이 사람이 11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하고 뭐 이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그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래서 그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증답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이런 것의 어떤 포틀레츠의 어떤 잔재가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례나 경선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제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직접적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 클 때,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뭐죠? 이제 삼촌이나 뭐 결혼식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행사에 사람들이 다 모이죠. 일가 친척들 다 오잖아요. 그죠? 오시면은 이제 이제 오셨다가 이제 축하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당신네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집에서 이제 뭐죠. 장만한 음식들을 다 싸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형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들을 싸서 보내는데 이 음식 싸서 보내는 음식의 양하고 그 다음에 종류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평소에 그분이 우리 집에 얼마만큼 이렇게 뭐 도와주고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틀려집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포트레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또는 부족들 사이의 경쟁, 적대 관계를 증명하는 것인데 이유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포트레트는 왜 파괴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이 주고 많이 파괴할 수 있으면 어떤 힘의 우위를 갖다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에 의하면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원료나 땅, 하늘 등과 같은 거는 하우라고 그러는데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 있죠. 당산나무에 뭐가 살고 있다랄지, 아니면 고양이랄지, 구렁이랄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떤 물건에 포함된 영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다른 사람하고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 동안 사용했던 어떤 거 이런 것들을 남한테 주게 되면 이게 나의 어떤 영이 거기에 붙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어떤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주지 않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우리나라도 중고 시장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인가 양재역, 서초구청역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상당히 규모가 크게 이제 벼룩시장 같은 게 열리는데 저는 이제 가끔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생각나 뭐 프랑스 벼룩시장 가는 게 생각나면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그 입은 옷이나 남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남이 쓰던 물건이랄지, 남이 입던 옷이랄지, 남이 쓰던 가구랄지 이런 것에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어떤 혼이, 그죠? 붙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풍속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죠? 살 만큼 사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상당 부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간에 이 모스에 의하면 어떤 물건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든 자 또는 그 물건을 사용하던 자의 어떤 사람의 어떤 정신, 혼 이런 것들이 이제 하우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또 그것의 원료가 되는 어떤 돌이랄지 무슨 물이랄지 이런 것에 어떤 그런 영도 붙어 있으니까.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어떤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죠? 욕심을 내가지고 어떤 물건을, 그죠? 많이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가 축적되게 되면은 이 영들이 순환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물건을 많이 갖고 되면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건의 어떤 재료가 됐던 어떤 그런 것들을 화물을 갖다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나한테 해가 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포틀레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져온 거에는 상대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은보화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부족의 어떤 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나의 혼이, 정신적인 측면의 어떤 혼이 거기서 온 것보다 더 적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갖다 파괴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내주게 되면은 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틀레치에는 당연히 어떤 물건의 파괴라고 하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 물건의 어떤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하우랄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 포틀레치 같은 경우는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